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다양성 플러스 아시아가 함께 주최하는 강의를 진행하게 될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의 류현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지난 2022년 3월에 웹진 다양성 플러스 아시아에 기고했던 원고를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로 제작한 PPT를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전통과 의무가 형성한 사랑의 형태, 인도의 중매 결혼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글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요약문을 읽으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에서 중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수가 선택한다고 해도 좋을 보편적인 결혼 방식이다. 이러한 중매 결혼의 과정을 담은 넷플릭스 리얼리티 쇼 매치메이킹 인 인디아 중매를 부탁해는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계급과 성차별, 색채주의를 보여줌으로써 논란에 오르기도 하였다. 본고는 현재 인도의 중매 결혼 현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통해 출신과 가족으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관습과 현 세대의 가치 사이에서 고민하는 인도 청년들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요약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글은 인도의 중매 결혼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인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이슈들이 있을지 인도에서 제작된 한 리얼리티 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적인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020년 넷플릭스에서는 인도의 결혼 시장을 다룬 리얼리티 쇼인 매치메이킹 인디아라고 하는 작품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 한 시즌이 총 8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도 뭄바이에서 수터블 리시타라고 하는 이 결혼 정보 회사를 소유한 최고의 결혼 중매인인 이 쉬마 타파리아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매인이 담당하는 7명의 고객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수터블 리시타라고 하는 단어에서 리시타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어떤 관계의 사람을 찾아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 시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마에게 중매를 부탁한 고객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는 변호사라던가 뉴저지 쪽에서 일하고 있는 파티 플래너도 있고요. 인도 뭄바이에 살고 있는 보석상 그리고 시크교도 재혼 고객에 이르기까지 인도 내외에 거주하는 아주 다양한 지역적인 혹은 종교적인 직업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 상대를 찾는 과정이 교차 편집 형식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마가 담당하는 업무는 결혼 성사에 이르는 정말 전반적인 모든 것에 관한 그 내용들인데요. 일단 고객의 요청이나 기호에 따라서 후보가 될 만한 상대의 그 물색부터 시작해서 양가 부모와의 상견례를 주선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결혼 전에 데이트를 만들기도 하고 결혼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조정 과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쇼는 인도인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가치관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인도에서의 중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도식 리얼리티 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상당한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공개되면서 사실상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는데요. 예컨대 결혼의 조건으로 제시되었던 계급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색채주의라고 불리죠. 밝은 피부를 선호하는 그 사람들의 행태가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사실상 인도의 사회 문제와도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쇼를 통해서 인도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2023년 현재에는 지금 시즌 3까지 방영이 되면서 여전히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매인 시마는 이 인도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에서 우리는 중매 결혼이라고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혼과 연애 결혼이 있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그냥 중매 결혼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두 가족 간의 일입니다. 두 가족의 명성과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을 이끄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중매인의 일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인도에서 중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수가 선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보편적인 결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매 결혼과 연애 결혼이라고 하는 사실상 두 가지 옵션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순수하게 후자를, 그러니까 연애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보다는 가족의 동의를 얻고 동일한 계급 내에서 혼인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일이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이 인터넷 환경이 상당히 발달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중매 과정이 주로 혈연 관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친척 간의 네트워크라던가 아니면 카스트 내부의 어떤 연락망을 통해서 사람을 찾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신문 광고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정보 기관이나 소위 입소문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들에 주로 의존을 했다면 지금의 뭐 소위 온라인 시대라고 하는 요 시대에는 결혼 중매 사이트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이 보급되게 되었죠. 그래서 인도의 결혼 중매 시장은 아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인도의 결혼 중매 사이트 현황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중매를 전문으로 하는 인도 기반의 그 최초 웹사이트가 한 1990년대부터 등장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사용자 수가 아주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당시에 온라인 결혼 시장은 3개의 주요 웹사이트가 주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샤디닷컴이라고 하는 곳과 바랏매트리모니닷컴 그리고 지반사티닷컴이 바로 그 사이트들입니다. 샤디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결혼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그다음에 바랏 매트리모니에서 매트리모니는 그것이 결혼이나 혼인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바랏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인들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인을 위한 그 결혼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반사티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떤 동반자 혹은 배우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두 결혼 상대자를 찾는 그러한 결혼 중매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인도라고 하는 그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잠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도는 굉장히 다양한 민족과 언어, 계급,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나라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8개의 주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지역마다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식 언어가 20개가 넘는 그런 현상이죠. 물론 이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혹은 정치적으로 힘이 센 언어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적어도 각 지역의 관습과 언어, 종교,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고유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인도라는 나라의 특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나라인가, 이것이 하나의 국가인가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민족과 종교와 언어가 있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혼 당사자의 종교적인 혹은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결혼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크교도를 위한 사이트인 seekingnew.com이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를 위한 니카닷컴, 그리고 케랄라주의 기독교도를 위한 그 트리니티매트리모니닷컴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사실 이름도 굉장히 재미있는 편인데요. 먼저 seekingnew.co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크교도를 나타내는 시크라는 단어에다가 이 ing를 붙여가지고 seek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영어로 찾다라는 의미를 가진 seek에다 ing를 붙인 것과 동일한 그 발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seeking you 하면은 누군가를 찾는,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말장난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슬람교의 성전인 꾸란에서 보통 결혼 계약을 지칭하는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리니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단어죠. 그래서 기독교도들을 위한 사이트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케랄라주에 거주하는 기독교도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성과 종교적인 특성이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케랄라주는 여러분들이 이 왼쪽 지도의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케랄라주입니다. 남인도에 속한 주이고요. 이 케랄라주는 그 특성이 이제 종교적으로 기독교도들의 비율이 이제 다른 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이트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샤디닷컴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디닷컴은 가장 많은 수의 사용자와 그리고 아주 성공적인 매칭을 표방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은 찾고자 하는 결혼 상대의 성별, 나이, 종교, 거주 지역을 설정하는 이런 검색 옵션을 먼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의 상식으로도 충분히 결혼 조건으로 거론할 수 있는 옵션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리고 마치 데이팅 앱처럼 결혼 당사자들끼리의 이 화상 채팅도 지원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스와이핑 그만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데이팅 앱에서는 마음에 들면 이렇게 스와이프를 하는데 그거 그만하고 이제 결혼 상대와 함께 라이브 챗을 해보자라는 의미의 그러한 광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들도 이렇게 함께 공개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이트 하단으로 내려가 보면 자주 거론되는 이 검색 옵션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언어, 종교, 그리고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항목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회적인 이제 소규모 그룹을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인도식의 어떤 영어에서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카스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카스트는 우리가 막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무슨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슈드라와 같이 이런 4개의 계급만 존재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카스트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좀 더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지역적인 혹은 직군, 직업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각자의 출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적절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항목 아래에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물론 인도 정부는 1949년에 공식적으로 카스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적으로는 이 카스트라고 하는 계급이 존재하지 않지만 늘 그렇듯이 우리가 법의 어떤 이상적인 측면과 실제 사회에는 괴리가 존재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현실 사회에서는 계급제의 잔재가 여전히 사회적인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법적으로도 지정 카스트라고 하는 이러한 카스트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층 카스트를 위한 쿼터제와 같은 우대 정책이 또 실행이 되고 있죠. 이 때문에 물론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결혼 사이트의 옵션으로 거론되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는 카스트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 커뮤니티 자체를 말하자면 대표적인 결혼 당사자의 정체성으로 이 대표적인 옵션으로서 선택하는 그러한 결혼 중매 사이트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카스트 집단 사이의 어떤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동일한 카스트 집단 내에서 결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위 카스트 간 결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카스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결혼은 전체 결혼에서 5% 정도의 그 퍼센티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있기는 했는데요. 예컨대 이 모디 총리는 지난 2017년에 카스트 간 결혼 정책의 일환으로서 초혼인 경우 그리고 힌두법에 근거하는 결혼인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일정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최하층 계급, 소위
달리트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과의 결혼에 25,000 루피. 제가 이걸 이제 작년에 기고했을 때는 이제 39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다시 환율을 확인해 보니까 4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 4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그렇게 큰 효과를 불러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스트 간 결혼의 경우에 남성이 상위 카스트인 경우보다 여성이 상위 카스트를 점하는 경우에 사회적으로 훨씬 더 큰 반감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합니다. 불과 2년 전이죠. 2021년도에도 인도 북부의 하리아나라고 하는 주에서 여성이 상위 카스트에 해당되는 그 두 사람의 결혼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때문에 당시에 23살이었던 이 신랑이 여성의 가족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여전히 현대 인도에서도 이 결혼 중매가 이 지역, 종교, 계급이라고 하는 이러한 결혼의 조건들과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조건은 아주 오랜 전통적인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을 한 가지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지금의 결혼 제도가 아우르고 있는 이 형태는 굉장히 많은 무수한 조건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참고 삼아서 볼 수 있는 것 중에서는 힌두의 전통적인 관습과 규범 그리고 신화를 담고 있는 고전 문헌이 있습니다. 바로 마누법전이라고 불리는 문헌인데요. 이 성립 연대가 대략 기원전 한 2세기 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마누법전이라고 하는 책은요. 우리가 이제 법전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인식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컨대 세계 창조 신화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주 철학적인 담론, 그리고 계급과 종교 사회적인 규범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의 주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가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원전의 이름을 적어놨는데요. 마나바 다르마 샤스트라라고 되어 있어요. 샤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주제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이론서를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다르마를 다루는 이 이론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힌두들에게 다르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도로 굉장히 종교적인 혹은 사회적인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규범을 다루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각 신분 집단의 윤리적인 혹은 종교적인 생활 규범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에도 통용되는 많은 관습과 전통의 근거로 이 마누법전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누법전에서는 물론 다소 서로 합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결혼 규범과 관련된 언급이 문헌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요. 특히 제3장에서는 총 8가지 형태의 결혼의 종류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번호를 제가 매겨놨는데요. 브라마, 다이바, 아르샤, 프라자파티아, 아수라, 간달바, 락샤사, 그리고 파이샤자라고 하는 이러한 명칭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듣기에는 다소 길고 이게 뭔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 각 결혼들의 명칭은 어떤 신이나 사제, 반신 종족 혹은 악마를 나타내는 이 단어들에서 파생된 것들입니다.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브라흐마라고 하는 것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이 브라만이 지칭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스러운 어떤 고대 힌두들의 이제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힌두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형성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베다라고 불리는 아주 성스러운 경전이 있는데요. 이 베다 자체를 지칭할 때도 있고 베다에서 사용된 그 언어 그리고 이 제식을 위한 어떤 사제 계급과 같이 아주 신성한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이들을 관장하고 있는 신격으로서 브라흐마라고 불리는 이 신의 이름도 바로 이 동일한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브라흐마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이바라고 하는 것은 이 천신 즉 천계에 살고 있는 이 신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신을 의미하는 네이바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이바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다음에 아르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베다의 찬가를 이제 영창하는, 소리내어서 밖으로 마치 시를 읊듯이 얘기를 하는 사제이면서 시인이기도 한 이 르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라자파티아라고 하는 것은 프라자파티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프라자라고 하는 것이 창조된 어떤 것들, 이제 태어난 것들을 지칭을 하는데 그것의 파티,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창조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물의 창조주인 프라자파티라고 하는 이 신에게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다음으로 5번 아수라. 아수라는 우리도 많이 들어본 것이죠. 왜냐하면 한역 경전을 통해서 이 아수라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어로 이제 동아시아 쪽에 보급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아수라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데바, 천신들에게 대적하는 이제 집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의 동등한 신격으로 이제 군림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데바에게 패하게 되면서 악마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수라라는 단어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간다르바라고 하는 단어는 이 천상의 음유시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반신적인 종족, 그러니까 천신이나 더 높은 신들을 또 모시는 그러한 신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락샤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거칠고 잔혹한 그 악마들, 그런 집단들을 가리키는 이 락샤스라는 단어에서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빠이샤자 같은 경우에는 삐샤자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삐샤자 역시 락샤스와 마찬가지로 아주 잔혹한, 특히 이제 피와 살을 즐기고 이제 인육을 먹는 그러한 악마족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신적인 어떤 존재들과 연관되어 있는 명칭들이 이 결혼의 명칭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결혼은 해당 신이나 집단의 행동 특성이나 성격을 아주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괜히 이렇게 배치를 해놓지 않았겠죠. 가장 위에 있는 이 네 가지가 사실은 가장 적법한 어떤 결혼의 형태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 구체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아래쪽에 있는 이 네 가지는 사실상 권장할 만한 결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아수라 결혼은 이 거의 매매혼에 가까운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에 해당되는 락샤사 같은 경우에는 약탈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쟁 중에 적국의 여인들을 취하는 이러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빠이샤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강제혼, 사실은 강간과 다름없는 그러한 형태를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결혼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넣기에도 참 좀 어불성설인 그러한 것들이기는 한데요. 이러한 것들을 제외하면 지금 6번, 이 8가지 결혼 중에서 가족의 동의를 수반하지 않은,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의 결혼으로 지칭할 수 있는 것은 6번에 있는 이 간다르바 결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결혼의 형태는 그 과정에서 아주 세부적인 그 차이는 있지만 모두 중매 결혼의 특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우법전에서는 각 카스트에 적합한 결혼의 종류를 함께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매매혼이나 강제혼에 해당되는 이 아수라나 빠이샤차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서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언급도 추가가 되어 있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위 계층이 아닌 하위 계층의 경우, 즉 바이샤라던가 슈드라 같은 하위 계층의 경우에는 매매혼, 즉 아수라 결혼을 행하는 것이 그러한 경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언급을 또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전통 힌두 규범에서 가장 권고되는 이 결혼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가장 위에 있는 4가지 결혼, 즉 부모가 적법한 의식에 따라서 자신의 딸을 적절한 상대에게 내어준다 라고 하는 이 중매 결혼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결혼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이제 산스크리트 단어뿐만이 아니라 인도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깐야단이라는 표현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깐야라고 하는 것이 소녀나 처녀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딸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쓰이고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어의 나나에서 나왔어요. 이 나라고
주다라고 하는 어근이 주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깐야단이라는 단어는 딸을 내어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거죠. 물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깐야단이라고 하는 의식을 또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일어나 있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결혼의 전통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힌두교 사회에서도 여전히 얼마간의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힌두 교도들이 중매 결혼의 어떤 핵심적인 측면을 카스트와 종교에 두고 있는 반면에 인도 내에 있는 이슬람교도나 혹은 기독교도 같은 경우에는 힌두교도와는 다소 다르게 이 중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민사 계약으로 취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설사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족이 결혼을 주선한다라고 하는 이 테마는 언제나 핵심적인 어떤 요소로서 인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전하는 결혼의 이상적인 형태라고 하는 것은 카스트와 종교성이 내포되어 있는 가부장적인 어떤 가족 단위의 존속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고 계급적인 지위를 확립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움직임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부장적인 가족 내의 어떤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결혼 지참금 형태로 전달하는 수단으로도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인도에서 이 다우리라고 불리는 결혼 지참금이 법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도 봤죠. 법적인 것과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 즉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습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일상생활에서는 바로 이 다우리와 연관된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인도에서 한 사람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개인에게 국한되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가족 카스트의 어떤 순수성, 명예, 혹은 경제적인 존속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출신이자 카스트를 나타내는 자티, 이거는 탄생 혹은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 즉 꿀라에게 적합한 상대를 고르는 것이 말하자면 가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규범, 즉 힌두들이 지켜야 하는 올바른 의무인 다르마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이제 언급한 그 매치메이킹인 인디아가 아주 흥미로운 전개와 인기에도 불구하고 인도 내에서조차 이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킨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중매인 시마의 다소 시대착오적인 발언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시마는 고객 중에 한 여성에 대해서는 아름다움과 미소를 지녔고 키가 크고 날씬하고 깔끔하고 교육을 받았으며 좋은 가족 출신입니다. 100점 중에서 95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그 해당 여성을 이제 평가하는 발언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칭찬만 해준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이 PPT에 적어 놓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은 어두운 피부색을 가졌다던가 비만이라던가 키가 160cm 미만이라던가 이러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절망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매 대상에 대해서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체크리스트에서 흰 피부라고 하는 fair complexion이라는 항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항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외모의 대상화라던가 혹은 성차별에 관해서 아주 비판적인 가치관이 이제 현대는 주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시대적 흐름과는 다소 맞지 않는 그러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이 시마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이 여성들에게는 조금 더 가혹하게 어떤 잣대가 매겨지는 그러한 인도 결혼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주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서구적 혹은 현대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인도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세태가 굉장히 불편한
지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항하기 힘든 어떤 하나의 현실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대적인 가치와 그다음에 전통 사이에서 오는 이 혼란을 어떻게든 메꾸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통합적인 시선을 보이려는 이제 노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그 현상은 결혼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서 봤던 그 중매 사이트에서는 정기적으로 성공 사례를 올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 성공 사례들 중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결혼 중매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진 중매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이것이 자신들이 원해서 한 것처럼, 그러니까 연애 결혼을 한 것인 양 이렇게 성공 사례를 계속해서 포장하는 그러한 언급들이 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사용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이 관계의 모든 부분을 아주 즐겁게 느끼고 있어서 그런지 별로 중매를 했다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커플은 이제 우리 가족들은 이것을 중매 결혼이라고 해야 할지 연애 결혼이라고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커플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특히 여성 사용자의 경우, 이 결혼 사이트에는 당연히 자신에 대한 정보를 올리게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쓰는 표현들을 보면은 바로 이런 혼란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는 전통적인 가치를 지닌 스마트하고 아주 도시적인 여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결국 스스로가 서구화되어 있는 혹은 현대화되어 있는 그러한 생활을 혹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인도의 전통적인 가치를 나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양가적인 측면을 나는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변화를 바라는 젊은 층이라고 할지라도 이 전통적인 어떤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 가지 이런 논란들에도 불구하고 이 매치메이킹인 인디아는 한편으로는 인도 내외의 그 다양한 인도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변화하는 인도인의 사고 방식 혹은 가치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사를 해주고 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중매와 연애 라고 하는 이 대립적인 이항 속에서 어떤 카스트의 순수성이나 가족의 욕구에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 당사자의 선택의 주체로서 새로운 결혼 문화가 과연 인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결국에는 인도 청년들의 선택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전하면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인도의 아주 유명한 고전 서사시입니다. 바로 라마야나라고 하는 이 라마의 모험을 다룬 이 장면인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두 주인공인 라마 그리고 그의 부인인 시타가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가운데 불이 피워져 있는 제단이 있고 이 제단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결혼식을 치르고 있는데요.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제단 주위를 도는 이 전통적인 결혼식은 여전히 인도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결혼식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인도의 중매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다루어 보았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새롭고 유익한 강의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가능하고 있는 이 웹진 다양성 플러스 아시아에는 이렇게 아시아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혹은 문화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글들이 많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하셔서 재미있는 글들 많이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